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병저호란의 역사 8부입니다. 1637년 1월 26일 남한산성에 있던 정예 군부대였던 훈련도감과 어영청의 고위급 장수들도 이 의미 없는 싸움을 오래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며 계속 싸우자고 하는 신하들을 묶어 청나라군에게 보내자며 시위에 나섭니다. 영의정 김류가 달래려고 했으나 군부들도 따르지 않았다고 하자 인조는 상당히 곤란해하며 이제 정말 항복을 해야 하는 단계가 왔음을 직감합니다. 인조는 주화파 인물들이었던 최명길, 홍서봉, 김신국을 청나라군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세 사람은 인조 대신 소현세자를 보내 항복의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청나라 측 사령관 용골대는 조선의 임금이 직접 나오지 않는 이상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강화도가 청나라군에게 함락되었으며 그곳에 있던 모든 왕실 사람들이 인질이나 다름없이 되었다는 보고가 남한산성에 전해집니다. 성 안에 통곡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하죠. 처음엔 인조가 강화도의 함락 소식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조선을 속이려는 청나라군의 거짓 정보라고 여겼으나 영의정 김류가 직접 복림대군의 편지를 확인했죠.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지자 주화파들은 조심스레 인조에게 항복을 제안했습니다. 홍서봉은 외로운 성의 형세가 이미 극도에 이르렀는데 저들이 또 새로 강화도까지 얻었으니 지금 한창 그 뜻이 교만할 때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머뭇거린다면 헤아릴 수 없는 화가 필시 닥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홍주는 오늘날의 일은 반드시 상께서 마음속으로 결단한 뒤에야 할 수 있는데 신자의 입장에서는 차마 우러러 전달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아뢰었으며 최명길은 지금 만약 일찍 결단하시면 그래도 만에 하나 희망이 있습니다. 성에서 나가면 보존되고 위태로울 확률이 반반이지만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열이면 열 망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인조는 막다른 길까지 왔다고 차라리 자결하고 싶다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으나 최명길의 설득에 인조도 눈물을 머금고 항복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결국 인조도 항복의 마음을 확실하게 굳혔는데요. 인조가 최명길에게 항복의 표문을 작성하게 하자 척화파 신하들이 또 우르르 몰려와서 내일 차마 말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하신다니 사람이 생긴 일에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난 역사를 두루 살펴보아도 짐승 같은 나라에게 나가 항복하여 화를 면한 자가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성 안에 식량도 수십일을 버티기에 충분한데 내일 성을 나가신다니 이것이 무슨 계책입니까? 더구나 교활한 오랑캐의 흉모는 헤아릴 수 없으니 한 번 나간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라며 반대합니다. 이에 인조는 경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처음 생각에 이런 일은 결코 따를 수 없고 오직 성을 등지고서 한바탕 싸워 사직과 함께 죽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군정이 이미 변했고 사태도 크게 달라졌다. 밤낮으로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강화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자부들이 모두 잡혔을 뿐만 아니라 백관의 족속들도 모두 결박당해 북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내가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장차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다시 보겠는가? 라고 하자 척화파 대신들도 할 말이 없었다고 하죠. 그렇게 1월 27일 최명길은 항복하겠다는 최종 국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용골대와 함께 항복 의식에 대해 협의하죠.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결정하고 항복 의식을 준비하는 동안 기쁜 건지 뭔지 한 번의 전투에서 조선군이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화 전투인데요. 예전 부원수 신경원이 평안도 병력들을 입고 남한산성으로 남하하다가 청나라군의 매복에 걸려 포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때 패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아직 평안도 병력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안도에서 황해도 사이에는 약탈과 보급을 위한 청나라군 후방부대들이 많아서 함부로 군대를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록 늦게나마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와 평안병사 류림이 이끄는 평안도 병력이 남한산성으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1월 26일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와 평안병사 류림의 평안도 병력이 강원도 철원의 김화를 지나고 있을 때 인근 지역을 약탈하던 청나라군 내 몽골 기병대를 맞닥뜨립니다. 다만 홍명구와 류림은 서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따로따로 진영을 설치했는데 조선군의 진영을 파악한 청나라군의 몽골 기병대가 홍명구의 진영과 류림의 진영을 각기 격파합니다. 이는 수성전이 아닌 천하의 몽골 기병들을 상대로 한 야전에서의 싸움이었는데요. 홍명구의 부대는 전멸했으나 류림의 부대는 몽골 기병대를 모두 격파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전투가 병저호란에서 멸안되는 승리한 전투인 김화 전투입니다. 하지만 김화 전투는 전세에 큰 영향을 주는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류림의 부대는 김화 전투에서 몽골 기병대를 퇴치한 후 남한산성을 지키러 가기 위해 계속 남아 경기도 가평에 이르렀을 때 소식을 듣습니다. 인조가 항복했다고 말이죠. 항복이 정해지자 척화파 대신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조 참판 정호는 차고 있던 칼을 빼내어 할복을 시도했지만 중성만 입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조판서 김상원은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항복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결을 시도했지만 때마침 아들들이 확인하여 구출해주면서 김상원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군 진영에서 여전히 척화파 신하들 몇 명은 반드시 청나라군으로 보내야 하며 그들의 처분은 청나라군이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조건을 계속 요구 중이었습니다. 인조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상대로 윤집, 오달재, 홍익한 세 사람을 보내기로 하죠. 이 세 사람은 특히 말하고 쓰는 어투가 공격적이라 청나라군이 봤을 때 매우 불편해하던 글들이 많아 이 세 사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윤집, 오달재는 남한산성 내에 있었고 홍익한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조는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1월 29일 윤집, 오달재를 따로 불러 술을 마시며 그대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 그런 말들을 했음을 안다 하며 위로해 주었죠. 윤집과 오달재는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며 결코 인조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조는 그들의 남은 가족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주죠. 그리고 마침내 1월 30일 인조는 용포를 입을 수 없다는 조건에 항복을 상징하는 남색 옷과 백마를 타고 의장은 모두 제거한 채 시종 50명만 거느리고 소현세자와 함께 서문을 통해 남한산성을 나왔습니다. 용골대는 군사들을 보내 남한산성에서 나온 인조를 맞이했고 청나라의 황제 홍타이지가 있던 삼전도까지 데려갑니다. 삼전도는 지금의 롯데월드가 있는 잠실 일대입니다. 딱 그 롯데월드 자리가 인조가 항복한 자리랍니다. 참석한 신하들로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비서실장 정도 있었고 세자도 최소한의 경호병력만 데리고 있었습니다. 인조가 삼전도에 도착해보니 단 위에 홍타이지가 화옥을 펼치고 앉아있고 갑옷과 투구 차림에 활과 칼을 휴대한 자가 방진을 치고 좌우에 옹립하였으며 악기를 진열하여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조는 단 아래 북쪽을 향해 자례를 마련하였죠. 홍타이지는 지난날의 일을 말하려 하면 길다. 이제 용단을 내려왔으니 다행스럽고 기쁘다라고 하자 인조는 천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그 유명한 3개 구고들의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3번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그렇게 총 9번 머리를 조아리는 항복 의식을 행한 거죠. 각종 매체에서는 이 비극적 사건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조가 머리를 빻아 이마에서 피가 철철 났다는 식으로 묘사하곤 하지만 그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후대에 과장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3개 구고들에는 유목민족 사회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항복 의식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굴욕적인 건 맞았고 병자호라는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사건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47일간의 남한산성 수송전도 끝이 났죠. 삼전도의 항복 의식이 끝나고는 청나라의 장군들 및 조선의 신하들은 활쏘기 놀이를 하기도 했고 연회도 베풀고 홍타이지의 명령으로 용골대는 조선의 인조에게 화려한 안장을 놓은 백마 한 마리를 선물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선의 신하들은 억지로 노는 척만 했죠. 해질 무렵이 되자 청나라군은 본인들이 호위해줄 테니 인조와 조선의 신하들을 한양으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인조와 조선의 신하들은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갔는데 이때 한양으로 간 일행은 인조와 소현세자 그리고 극히 일부분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잠실에서 남한산성 일대에는 수많은 병사들, 백성들, 국민들이 남아있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용골대는 청나라군을 풀어 그들을 약탈하고 혹은 포로로 사로잡았죠. 이들은 울부짖으며 말하길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하였는데 길을 끌고 울며 부르짖는 자가 10,000명을 헤아렸다고 합니다. 인조의 일행은 밤늦은 시간이 되어 창경궁에 도착합니다. 한양으로 오기까지 거리의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청나라 병사들이 조선의 백성들을 약탈하거나 희롱하고 있었고 여전히 곳곳에선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었고 죽은 시체들도 거리거리마다 빼곡했죠. 청나라의 황제 홍타이지는 우선적으로 귀국했고 용골대도 철수 준비를 마친 뒤 인재들을 데리고 돌아갈 채비를 마칩니다. 이 인재들 중엔 인조의 첫째, 둘째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도 있었죠. 그렇다면 병자호란 때 중요한 주요 인물들이었던 임경업, 김자점, 최명길, 김상원, 김유등은 향후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